네, 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자격증이 있고 독학사 한국사 시험에서도 95점 맞았는데요. 오늘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70가지를 빠르게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국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틀을 잡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공부를 한 후에 전체를 체크하는 메타인지로 써도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거 기본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고조선 특징과 발전 단계가 많이 나오죠. 파탁검이라고 아시죠?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 특징과 발전 단계 기억하시고요. 초기 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오죠.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식으로 꼭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 주요 왕 업적은 항상 나오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제는 근초고왕, 침류왕, 무왕, 성왕, 신라는 뇌물마리간,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런 왕들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야는 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공부하시고요. 또 발전 단계와 일본에 미친 영향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전쟁 외세 침입 많이 나오죠. 수나라 당나라 침입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백제와 고구려 멸망 순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라 하대, 신라 중기로 넘어가는 신문왕 업적 많이 나오고요. 신라 하대가 되면 육두품, 호족, 선종, 풍수지리설 같이 정리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 특징, 발전 단계 많이 나오죠.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 비교하시고 고구려 계승 특징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토지제도 무역, 노급이나 관료전, 정전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또 대당무역, 수출이나 수입품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삼국시대 불교, 유교 주로 불교가 많이 나오고 원효, 의상, 해초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채치원 같이 통일신라의 유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국시대 문화재는 주로 무덤과 탑과 벽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덤이 많이 나오고 또 탑과 불상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고려로 넘어가면 주요 왕 업적 공부하셔야겠죠. 주로 태조, 왕건 또는 광종, 성종에 대한 업적이 많이 나오고요. 고려 통치제도 보시면 도병마사나 식목도왕 같은 그런 특이한 제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향, 부곡, 소 이런 지방제도도 챙기셔야 됩니다. 또 외세 침입에 대해서 거란, 여진, 몽골, 왜구 각각의 그 외세들이 쳐들어온 과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문벌귀족 사회 특징 아셔야 되고 특히 이자겸에 난 묘청, 서경천도운동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무신정권의 특징과 순서, 특히 순서는 까다로운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또 봉기는 만적의 난과 같은 다양한 봉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관섭과 공민왕 개혁, 공민왕의 반원 정책들이 많죠.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19번 신흥태력, 고려 멸망에 대해서는 신진사대부, 정도전, 정몽주 있죠. 또 신흥무인, 최영이나 이성계 그런 세력들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토지 제도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아셔야 되고 대외 무역으로 송나라, 여진족, 일본과의 무역한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 사상 유교는 주로 최승로와 김부식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불교는 의천과 진울이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 문화재는 인쇄, 탑, 청자로 되어 있는데 주로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또 청자의 그 발달 흐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주요 왕은 태조, 또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조선 통치제도에서 의정부와 육조, 삼사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또 지방의 어떤 유양소 아셔야 되고 또 군사제도나 과거제도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훈구와 사림의 대결을 아셔야 되고 특히 무갑기열 네 종류의 사화가 있죠. 그 중에서도 기묘사화와 조광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 경제제도,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이런 거 아셔야 되고 또 산업에서는 농업과 상업, 수공업, 화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조선 전기 사상은 주로 성리학이죠. 이황과 이의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억불정책 또는 불교 진흥정책 주로 세조였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에서는 예술, 과학, 지리 등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인쇄술 같은 거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전쟁 영웅들이 있죠.
어떤 전투와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병자호란 순서와 결과를 아셔야 되고, 광해군의 중립정책이나 또 인조반정 이후로 친명배금정책 또는 북벌운동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붕당정치의 특징과 또 여러가지 예송과 환국의 순서들이 있죠. 까다로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은 시간이 되시면 정리를 좀 해두시고, 네, 어려우시면 예송과 환국의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탕평책을 비교하는 문제,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 또 문화재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균역법은 영조, 장용영 설치는 정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우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도정치의 저항 부분에서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많이 나오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거의 항상 나오는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꼭 정리하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농업과 산업이 중요한데, 특히 농업 이양법, 타조법, 도조법 또는 상업의 신해통공 또는 객주 여각 등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신문제 변동에서는 양반제의 변동, 서얼과 중인의 변동, 또 노비의 변동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실학은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단골 주제죠. 실학자들과 사상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서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7명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국학연구에서는 역사, 지리, 의학, 농업 주요 인물들과 저서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복은 동사강복,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하게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죠. 새로운 사상은 양명학, 서학, 동학 등을 정리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새로운 문화에서는 서민, 예술, 건축 분야가 많이 나오죠. 한글 소설과 또 진경상수와 풍속화 등을 기억하시고, 17세기, 18세기 건축 비교하고 또 화성과 같이 특이한 건축 기억하셔야겠죠. 네,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두 번의 양료 있죠. 병인양료, 신미양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불평등 조약에서는 조일, 수호, 조규를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 원인과 결과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괴화파와 위정척사파에 대한 내용은 위정척사 운동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네 가지를 구분해서 좀 기억하면 좋겠고, 또 개화파 여러 사절단 있죠. 사절단의 활동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원인, 결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 그 각각의 내용과 특별히 패정개혁안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시고요. 가보개혁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특별히 3차는 을미개혁이라 부르죠. 각각의 가보개혁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또 을미사변과 더불어서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협회 원인과 또 활동과 어떻게 해산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특히 헌의 6조는 꼭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제국 광무개혁이죠. 대한국 국제 내용을 기억하시고, 국운 신참과 같은 사상도 기억하셔야겠죠. 네, 국권 피탈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순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한일 의정서부터 국권이 피탈되는 그때까지 주요 사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네, 한일 의병 전쟁,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세 종류의 의병의 특징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애국 계몽운동, 보원대신이라고 하죠.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또 신민회 이런 활동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간도와 독도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열강의 경제 침탈과 저항, 여기서는 화폐 정리 사업이나 또는 일본, 러시아, 미국의 경제 침탈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근대 문물은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때가 있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이슈와 연도를 물어보는 것이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광해원이라든지 또는 교통은 경인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문 종류라든지 명동 성당과 같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제시대죠. 일제 통치정책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나오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네, 3.1운동도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죠. 배경과 내용과 의의를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가 있죠.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한 활동과 순서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일제시대 국내 운동, 다양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 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노동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네, 일제시대의 독립투쟁,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많이 나오죠. 또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또 한국 광복군, 네, 이런 이슈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족문화 수호운동,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백남훈 이런 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종교계는 어땠는지, 예술계 어땠는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든지 좌우 합작운동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서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네, 6.25 전쟁은 원인과 그 과정이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요.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시고 4.19 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그 과정들을, 활동했던 인물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5.16 군사전병과 박정희에 대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이나 또 군사 정치 또는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유신체제, 원인과 과정과 붕괴되는 과정까지 72년부터 79년 사이 12.6 사태까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신군부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과 앞에 나오는 4.19 혁명, 또 뒤에 나오는 6월 항쟁, 각각의 특징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87년 6월 민주항쟁,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경제성장 과정, 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 단위로 끊어서 정권별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정책, 통일과 관련된 문제고요. 정권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 또 세계기록유산, 세계무형유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훑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0가지의 모든 주제들을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신다면 어떤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시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화이팅입니다.